네, 오늘 경제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걱정이 태산 같죠. 그러니까요. 예. 이 집 밖을 나가기도 참 걱정되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예, 시장 전문가들은 많은 어떤 전략이나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분위기. 과연 어떤 그럴까? 아니 이 정도 빠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연 그럴까? 이런 자꾸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물음표 달아주셨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오늘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1일 만에 춘제를 지내고 오늘 드디어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충격파가 시장에 전달이 될까? 이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역시나 돈을 투입하는 규모도 남다르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의 방어에 나서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풀기로 했는데요. 20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춘제 연휴 마친 중국 증시가 오늘 개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방어에 나서줄 수 있을지 여부가 한 가지 포인트고 환율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은 1,200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는 다시 한번 포치를 웃돌 가능성, 그러니까 달러당 위안화 가격이 7위안대의 이 기준선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7위안화 정도까지 이렇게 벗어나는 분위기 나온다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이 이제 코앞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지금 많은 시장이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대단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 수의 트래픽을 좀 보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이제 기댈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유동성 공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춘제 연휴 이후에 개장이 되는데 205조 원의 유동성 공급 발표는 아무래도 시장 하반 경직을 확보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보고 사실 중국 시장 이외에 다른 시장은 이미 어찌 보면은 일정 부분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이외에 ECB 총재 외 연준위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어떤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에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환자 수 증가율도 트래픽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시장의 조치 또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이 드디어 이제 또 본격적인 또 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공화당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시장은 자생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과하게 보는 사람들은 1,900선 초반까지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2,000 한 4, 50 정도가 하반 경직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50. 네네.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자가 어디까지 확산세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달라질 텐데요. 지금은 일단은 확진의 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주셨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하반 경직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과도한 뭐 대응이나 매도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네네. 기간으로 좀 보세요? 이제 과거치로 보면은 뭐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여러 가지 뭐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분석은 되고 있어요. 3, 4개월, 뭐 6개월도 있고요. 2월 중순쯤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가는 즈음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 수의 어떤 증가 트래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뭐 그 정도 시점에 좀 시장에서 긍정적 흐름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주셨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서요. 지금 공장들도 문 닫고 있어서 기업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멈춰버린 세계 공장,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에 들어있는 공장들, 미국 테슬라 기업이 또 상하이에 진출이 돼 있는데 그것도 문 닫는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중국 기업은 정부가 춘절을 추가로 연장을 해서 물론 오늘 금융시장은 엽니다만 마트나 공장 등들은 춘절 조금 더 연장해서 그 기간까지 열지 말아라라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가 있는데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삼성은 8일까지, SK는 9일까지 중단이 예정이 돼 있고 LG는 생산 재개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계는요. 이미 일부 부품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여파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상당히 뭐 좋지 않은 뉴스로 봐야 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그 부품의 부족 현상이라든가 중단 예정이라든가 이 가동 중단 장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그 시장이 상당히 패닉 상태로 더 크게 접어들고 확산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공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떤 공정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면 다 중단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이 공정이 진행됐던 부품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재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좀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긴 합니다만은 이 자동화라는 또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 자동화로 인해서 공장에 또 계속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공장이 있죠. 한 70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바로 전면 중단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은 충분한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대형 기업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한 폐렴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분쟁이 있었을 때는 서로 간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했잖아요. 누가 이득이 될 것이냐,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한 폐렴 부분은 이거 가지고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만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 나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고 SK하이닉스를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니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라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 반도체 쪽 특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정말 이 사람 많은 곳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그래서 방콕 쇼핑 주문이 요즘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확진자 동선 공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그 동선에 따라서 면세점, 마트 등등은 좀 문을 닫고 있는데
새벽 배송 2시간 지연 공지 나왔고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결제, 택배, 제지주 관련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네. 이걸 또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방콕 네. 쇼핑 관련주라고 저희가 딱 묶어봤는데요. 온라인 네. 쇼핑 쪽에서는 오늘 다나와 흐름 좋고요. 전자결제 쪽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등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택배주는 다 흐름 좋죠. CJ 대한통운, 한진 갭상승 출발이 됐고 골판지 관련 업체도 아무래도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네. 골판지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 지속적으로 증권가를 네.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분석해 주실까요?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하거나 주가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해서 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결론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벽 배송의 2시간 지연 공지는 관련 기업에 대한 주목이 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에 대한 이런 배송에 대한 종목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새벽 배송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꺼려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의 주문을 일단 생활상에 필요한 제품을 주문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택배 관련해서는 CJ 대한통운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포장을 해야 되겠죠. 예,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지주의를 봐야 되는데 제지주의를 보자라고 이제 기존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지주의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세아 제지 이 정도 보시는 게 대표적인 제지주의를 보시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상당히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최근에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이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관련된 기업이 어떤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만은 쭉 올라가다가 만약에 좀 주가가 좀 주춤을 하거나 만약에 조금 빠지는 수급이 조금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실적 부분이나 향후 전망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좀 뭉쳐가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테마주라고 좀 관련 주식을 묶어봤는데 역시 네. 테마주의 성격에 따라서 네. 발빠른 대응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유효한 전략 말씀 주셨네요. 지오소프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CJ 대한통운, 아세아 제지 꼽아놓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